자, 방송 보시면서 이거 나 또 궁금한데? 라는 부분들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자,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끝번호 358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공공사전청약과 민간사전청약을 모두 신청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기존 공공사전청약에 민간사전청약이 추가돼서 신청 기회가 많아진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사전청약에 한번 당첨되면 끝이니까 신중하게 원하는 지역에만 신청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단 보험성으로 한 곳 당첨해 놓고 타 지역의 청약을 노리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한테 야, 민간 사전 청약이랑 공공 사전 청약인 게 뭐가 다르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몇 개 받은 적이 있어요. 일단 이 청약에 대한 부분, 특히나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자, 전 국민의 거의 50% 가까운 43%가 무주택자입니다. 네. 그분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둥바둥 이 힘든 시기에 삶을 살고 계신데요. 자, 정부에서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많은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땅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공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내세워서 일단 공공사전 청약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더해서 공공택지지만 민간 기업이 건설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 청약까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자, 기회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령이라는 게 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회 박탈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게 내가 당첨이 됐는데 무효나가 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공사전 청약과 민간사전 청약에 있어서 일단은 구분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헷갈리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민간 청약에 대해서 향후 2022년도에 어떤 지역들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공사전 청약 말 그대로 공공입니다. LH. 민간 사전 청약 건설사입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걸고 시공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브랜드가. 그리고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LH의 브랜드를 걸고 시공이 된다. 그리고 주요 공급평을 보게 되면 공공사전 청약은 좀 평수가 평균적으로 작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25평대형, 59제곱미터.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84, 국민평수라고 하죠. 30평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일반 공급의 비중 같은 15%, 37%.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일반 공급의 비율이 공공 분양보다 2배 이상이 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의 차이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내용. 1인 가구, 1주택을 소유한 분도 민간 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도 안 되고요. 1주택자도 안 되고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차이를 가장 큰 차이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좀 더 민간 분양이 본 청약과의 어떤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조금 더 이기 신도시 기준으로 금액대가 조금 더 비싼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아까 일반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85%가 차지하고요.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63%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게 가장 헷갈립니다. 내가 공공사전 청약 3차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제약이 있느냐?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사전 청약과 민간사전 청약의 가장 큰 차이, 핵심은 뭐냐면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 통장. 자,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살아 있습니다.
사전청약, 본청약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는 순간 청약통장은 소멸합니다. 2차입니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당첨 시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둘 다 당첨 시에는 다른 민간이든 사전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공공은 다른 건 못하지만 일반 청약, 본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반이든 모두 불가능하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가 본청약에 나왔을 경우에, 일반 청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당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공 사전청약의 그 당첨 권리는 박탈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당첨했는데 좀 더 아닌 것 같아. 느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포기를 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격 당첨 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공공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은 공공사전청약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민간 사전청약과 일반 사전청약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민간 사전청약 보시는 대로 당첨 포기 시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고덕 신도시에 당첨이 됐지만 내가 좀 더 올라와야 되겠어 위쪽으로 했을 경우에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시공사가 청약홈 한국감정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청약통장이 한 3일에서 5일 뒤면 부활이 됩니다. 그때는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가 아니라 부적격으로 당첨시 돼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은 민간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은 불가능하다.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공공 사전청약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헷갈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은 청약통장이 본청약까지 살아있고 민간은 사전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멸한다. 다시 하려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후에 다시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2년도 사전청약 공급계획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1분기에 지금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될 지역들입니다. 또 2분기에 보시게 되면 성남 복정부터 지방물권까지 대구 연호 밀양 부부까지 그리고 3분기입니다. 3분기에 성남 금토 수원 당수 인천 영종 그리고 세종시까지 물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대로 인천 계양 그리고 부천 원종 그리고 순천 지역 울산 창원까지 이 지역들 모두 합쳐서 2022년도에 민간 사전청약으로 풀릴 물량이 약 3만 8천 세대입니다. 민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민간 청약, 사전청약, 공공사전청약에 발표일만 틀린다고 하면 일단은 한 번 더 기회를 가지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수도권만 좀 간단하게 보면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1차 앞에서 지금 먼저 진행되었던 민간 사전청약 내용들이고요. 지금 파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22년도에 진행될 지역들입니다. 보시는 대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바로 인근 지역들에 많이 물건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간 사전청약, 공공사전청약 모두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